군산 오골개 농장과 익산 토종 땅 농가에 이어 도내 세 곳에서 AI 바이러스가 추가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확산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처음 전북을 찾은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도민들의 지지로 집권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고대 국가 가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야철지와 봉수대를 보유해 독자 세력 가능성이 큰 전북의 가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도내 3개 시군에서 AI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전통시장에서 유통된 토종 딸기인데 의심 신고도 잇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 구의의 한 생태체험장 입구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푯말이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토종닭 9마리 가운데 7마리가 폐사했는데 검사 결과 AI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 때부터서 어떻게 활발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와서 보니까 다리가 하나 부러졌고 그저께 그렇게 두어버리더라고요. 방역당국은 최근 70여 건의 신고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17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완주, 익산, 군산에서 각각 한 곳이 AI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확정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AI 발병지는 벌써 도내에서만 5곳에 이릅니다. 특히 익산 오산과 완주 구의 농가는 전통시장의 노점상으로부터 닭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노점상은 삼례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군산 대야시장에서 닭을 판매해 방역당국은 구매자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 밝혀냈는데도 2일, 3일 걸려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긴급히 문자를 썼던 거고 다시 한번 신고를. 한편 AI 발생으로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6개는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주로 토종닭에서 온다는 이유로 이동 제한에서 제외됐지만 AI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압도적 지지로 정권을 창출해낸 전라북도, 정치적 위상까지도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도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선 공약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대선 승리의 여파를 반영하듯 중앙과 지역의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회의는 시종일관 들뜬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추미애 대표 등 회의 발언자들은 모두 전북 도민이 대선에서 보여준 최고 지지율에 감사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국 1위 득표율로 정권 교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 대표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농생명 클러스터, 연기금 특화단지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고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득 확약하셨던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민주당 역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가 시급하다며 당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여당 기분을 만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전라북도가 최고 지지율을 보냈으니까 참 고맙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왜 그랬을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주시기를. 대선 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방문한 가운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올지 향후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문제는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인데요. 내년도 전북의 국가 예산에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전북목 챙기기 증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일주일 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보낸 내년 전북 관련 예산은 5조 6천억 원으로 요구액 7조 1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이 적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과 비교하면 1,055억 원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정권 교체를 감안하면 기대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장차관도 바뀌지 않았고 간부들도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변화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전라북도는 앞으로 2달 동안 진행될 기재부 심의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이나 동학기념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고 농생명이나 탄소, SOC 관련 공약도 예산에 넣어 5천억 원 이상 증액이 목표입니다. 연간 7천억 원에 머무는 새만금 예산을 1조 원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쟁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총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에타를 통과시켜야 신규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증액은 가능합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이 고창 출신인데다 도내 의원들이 협력하면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만큼 그런 의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권 교체로 어느 때보다 높아진 내년 국가 예산에 대한 기대. 과연 전라북도가 목표하는 6조 5천억 원을 넘어 7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철의 나라로 유명한 가야는 무려 600년 동안이나 고구려와 백제, 신라, 이 삼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문화를 꽃피운 국가입니다. 연맹국가인 가야는 김수로 왕으로 유명한 김해 금관가야를 비롯해 고령의 대가야, 또 함안 아라가야 등 6가야를 중심으로 번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국이 대부분 경상도에 분포해 있어서 그동안 가야사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언급해 가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동서화합의 의미를 설명하며 가야 복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강한 의지까지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호남의 가야 문화권 때문입니다. 북쪽으로는 충남 금산에서 장수와 남원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전남 순천과 여수까지 꽤 넓은 영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수가야는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발굴 조사가 한창인 장수가야가 어떤 곳인지 강동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가야의 역사와 정신이 호남에서도 살아있다는 점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야를 흔히 철의 왕국이라고 하지만 6가야 가운데 제철 유적은 경남 김해의 2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수에는 가야 시대까지 추정되는 유적이 70여 곳이나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철의 생산은 돌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높은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했고 철이 국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장수에 상당한 정치체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야 시기에 해당되는 제철 유적이 조사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그 베일에 숨겨 있던 가야사에 대한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봉수는 변방의 적의 침입을 지배계층에 전파하는 국가 핵심 시설입니다. 북쪽으로는 무주와 옛호남인 충남 금산, 서쪽으로는 진안, 남쪽으로는 임실과 남원에 70여 개의 봉수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봉수가 집결되는 종착지는 경상도가 아닌 장수로 장수가야의 독자성과 위상을 말해줍니다. 실물로서 삼국시대 봉수가 확인된 거는 이쪽 전북 동부 지역이 유일합니다. 국가가 있었다고 봐도, 그러니까 정치체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장수에는 직경 20m가량인 왕릉급 무덤이 240기나 확인됐고 계남면과 장수읍에서는 한미와 침령산성의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초기 단계에 발굴 조사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조사 발굴을 실시해서 세계遺産잠정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잊혀진 철의 제국을 되살리는 무수한 유적들이 발굴과 연구를 통해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 장수가야가 가야사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군산 12mm, 전주 4mm 등 3에서 12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종일 흐리고 바람이 불어 낮 기온이 20도에서 23도 분포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당분간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등 조선업 관련 5개 시도는 오늘 산업부와 함께 세종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업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공동 건의한 7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에 건의된 사항으로는 관공선 교체에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것과 함께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화가 심각한 전주 원도심에 빈집이 늘고 있는데 무려 1000여 채나 됩니다. 집주인들이 아예 손을 놔 방치되고 있는데 정비하려고 해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전주 구도심의 한 빈집. 다 떨어져 나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년째 방치된 집이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붕은 일부가 붕괴돼 언제 집 전체가 무너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빈집은 아예 동네 고양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철거가 시급한 슬레이트 지붕도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벌레도 여름에 많을 것 같고 보는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이렇게 방치된 빈집이 전주에만 1000여 채. 이런 빈집은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이나 우범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리모델링 뒤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이 한 채당 1000만 원이 넘어 연간 10여 채 정도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곳은 저희가 선정해서 정비를 하는데 법이 시행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해서 고령화로 인해 빈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빈집 정비가 구도심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 민관 합동조사에서 관내 한 지적장애인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신모 씨 등 4명이 장애인 2명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 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장애인들의 목을 조르거나 전기 파리채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익산시 A국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건넨 골재 채취업자 50살 비모 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국장은 지난 1월 골재 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입된 중국산 미승인 유전자 변형 유채 32.5톤 가운데 일부가 무주와 전주, 익산 등 도내 5개 시군에서도 발견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량으로 판매된 0.5톤은 아직까지 유통 경로와 재배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농촌진흥청과 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